2022년 2월 6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아침에 이마이트 트레이드 센터 잠깐 갔다가 요즘은 이제 오미크론 이런 게 무서워서 오래 있지도 않고 잠깐 필요한 것만 사거나 보거나 이러고 나오죠.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라마 쓰는 거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지망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주 찾는 아니면 거의 메카라고 할 수 있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승전결입니다. 네이버 카페인데요. 이런 거죠. 이런 드라마를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 드라마 공모전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기성 작가들은 여기 오질 않겠죠. 여기서 이제 이미 작가가 된 사람들은 가끔 들겠지만 시나리오,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것. 저도 이거 공부하기 시작한 때부터 작년 11월부터 그때 알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아니면 더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 과거에 반영되는 됐던 드라마, 책, 영화, 비슷한 그런 드라마 시리즈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보고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13,000명이 넘으니까 상당히 이 문학 창작이나 희곡 시나리오 쪽에서는 꽤 알려진 데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기승전결 네이버 카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의견, 예전에 설강화 논란이 있었을 때도 여기에 이제 나름 한다 하는 필진이라고 하긴 그래도 좀 생각이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이 나름 이렇게 글을 쓰시고 또 이제 논쟁도 붙고 꽤 지금까지도 논쟁 붙고 있습니다. 기성 작가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 관련된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나 이런 것도 하고 공모전 같은 것도 정모도 얻고 또 이제 구인 구직 이런 것들 보조 작가 구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쭉 둘러보다가 눈에 익은 드라마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이제 질문과 답변에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 드라마가 좋다. 어떤 분들은 미흡하다. 좀 그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훨씬 더 이제 또 깊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조금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감각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 취향이니까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건 그렇고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점심 먹고 한번 둘러본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요번 주 아시다시피 김의성 주진우의 나의 촛불이라고 하는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겁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악플도 달리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뭐 댓글들 따라가고 얘기도 뭐 듣고 그러면서 또 요즘 뭐 열린 공감 TV도 뭐 자주 듣고 또 뭐 관련된 그 뭐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아니면 뭐 친여 이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뭐 팟캐스트 매체 하여튼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이 호사가들의 그냥 그런 얘기일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봅니다. 즉 말하자면 조국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친여 좌파, 분파라고 하면서 뭐 자기가 배신당해서 뭐 사실 그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 거짓말쟁이 허풍선이 뭐 이제 무속인 따라다녀가다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 100% 거짓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뭔가를 가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진실의 일단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뭐 100% 팩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적 근접한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조국 사태가 벌어진 어떤 계기는 아무래도 여권 내에 권력투쟁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마도 조국이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니면 뭐 본인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국 본인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의 친여 여론 집단, 여론 선도 집단 아니면 친여 뭐 전략가든 뭐 무슨 뭐 좀 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중이 뭔가를 정권 재창출 전략을 혹은 영구집권 혹은 뭐 노회찬이 얘기했던 노해찬 아니 이해찬 헷갈린다. 노회찬이라는 아이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노회찬이 아닙니다. 이해찬이 얘기한 대로 뭐 20년 집권 뭐 보통 말하는 영구 집권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좀 어리숙해 보이는 즉 뭐 사시도 9번째 붙고 실제로 딱 보니까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또 보니까 이제 박영숙 특검 때 보니까 뭐 그냥 일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윤석열을 데려다가 일종의 허수아비 아니면 뭐 방패막이 이렇게 쓰려고 쓰고 누가 됐든 그게 뭐 조국이 됐든 아니 누가 됐든 조금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의 진행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이 좀 일회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곰의 탈을 쓴 여우였을 수도 있고 윤석열이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 결국은 조국 사태가 아니겠느냐. 즉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았던 윤석열과 그의 어떤 집단들이 이 뒤통수를 쳐버린 것이 결국은 조국 사태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가 쉽게 하면 구찌라고 하죠. 일본말로. 구찌가 좀 작아 보이는 것은 그게 좀 한 번에 빡 치는 형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일단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타겟팅했다가 하는,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뭐, 그리고 또 아마도 드루킹 부분이라든가 그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잘 그려봐야 된다. 결국은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김경수 혹은 조국, 김경수가 먼저였을 수도 있고 조국은 그 다음이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근데 그 과정 아니면은 안희정이 먼저였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적어도 안희정, 김경수, 조국 같이 정권 내부, 소위 말하는 문파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런 핵심적인 집단 내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고, 그들과의 서로 어떤 협정 연행 과정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잘 드는 칼을 누군가가 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엎치고 뒤치고 그런 것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뒤에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역시 주진우 같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좀 여론 주도 집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있었을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정보들이라든가 그런 정황들을 여러 번 이렇게 좀 조합해 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뭐 불법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건 아닙니다. 아니 뭐 권력 집단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죠. 다만 그런 욕심을 눈치를 챈 다른 소수파 집단이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집단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역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것도 역시 불법적인 것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 권력이 쪼개지고 붙고 아니면 이용되고 뭐 자기들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런 그런 건 분명히 나중에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검찰개혁, 조국 사태에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뭐 특수부 검사들, 엘리트 검사들의 저항,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러기에는 지금 이 정권 내에서 벌어졌던 이 검찰개혁의 진행 과정, 그리고 또는 경찰들을 동원한, 아니면 경찰과 관련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어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합종 연행이라든가 서로 암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 지금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민의힘 같은, 실제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거의 잃어버린 정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못 내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뭐 똘똘한, 뭐 기껏해야 오세훈, 뭐 기껏해야 이제 뭐 홍준표.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겠고, 그러는 과정이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이 뭐 스스로 실토하듯이 자기는 원래 민주당에 가려고 했었는데 뭐 이거 실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여러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얘기하는 그냥 음모론이 사실은 그냥 음모론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포지션, 청와대의 일부 혹은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어떤 윤석열 혹은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선호 분위기,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 그 얘기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뿌리가 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그 대선이 어떻게 끝나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얘기는 그거죠. 아무리 좋게 봐줘도 집권 민주당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라고 했던 그 시기 1년, 2년? 그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 개혁, 국민의 민주개혁,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개혁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나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은 그것이 아니었겠느냐. 물론 그들 중에는 일부지만은 뭐 상당히 개혁을 바라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근데 조금 더 깊은 건부의 핵심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득권화된 집단들이 대세를 장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 지향성은 이미 무너진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새로운 기득권 집단으로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그런 형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안타깝고, 어쩔 때는 되게 분노스럽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SBS의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왜 경찰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올해 신년새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국면 속에서 헌정시설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민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제도화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가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왜냐? 실제로 지금 뭐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근한 같이 과거 60년, 70년대, 80년대 고문을 당했던 이근한과 이근한을 비롯해서 권위주의 정부,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서 이 국가 폭력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다 재심이라든가 아니면 그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사안을 가지고 재심이 나고 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촛불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찰 혹은 검찰, 그래 검찰은 그래 좋아, 검찰은 뭐 그래 검찰과 맞서고 있다 쳐. 그러면 경찰은 적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경찰 내에 존재하는 많은 문서들, 과거에 잘못된 고문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건을 왜곡 조작했던 어떤 기록들, 실제로는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만 제대로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를 하면은
검찰도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기록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뭘 했느냐? 지금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가 지금 출범해서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겨우겨우 이제 정권 바뀌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화자찬,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자화자찬을 합니다. 뭐 민주주의가 심하시겠다 했는데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근한이의 주민등록번호도 경찰이 안 가르쳐줘요. 거창한 거가 아니에요. 적어도 경찰 내부에 있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이 기록들, 사건 기록들, 이런 것들을 경찰청장은 맨날 입으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개별 그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과거 사건에 대해서 뭐 이 기록 찾으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주지도 않아요. 즉 말하자면 여러 이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권력기관 스스로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반성한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학의 사건도 그렇지만은 역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역공을 하죠. 검찰 관련된 애들은 역공을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경찰이든 아니면 경찰 내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건 기록들을 재정리하고 재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제도화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이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에요.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만 언론이나 정부에서 무시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가짜다. 적어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신뢰했지만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찰들 아니면 권력기관이 과거에 했던 예를 들어 미춘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제 양순수 관련된 사건, 정치자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무슨 사건들을 제대로 제3자가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문서화 작업들, 공개 작업들 이게 필요하다. 근데 결국은 이해와 관련된 이해가 걸려있는 많은 전직 경찰들, 전직 권력자들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문재인도 사실은 이 사태를 모를 거예요.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이제 뭐 몇 달 남지도 않은 사람이. 근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촛불정부라는 데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런 요구를 했죠. 경찰에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을, 범죄 기록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가짜 범죄 통계는 그거 가지고 뭐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지금 원부 수준에서 뭐 범죄 통계 나오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개도 안 하고 투명하게 처리도 하지 않는데 모르죠. 그게 진짜 제대로 한 건지. 이게 제 얘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지영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각급 법원에서 재심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데 재심 서류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준다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재판이라도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라도 볼 수 있게 복사라도 해달라. 근데 전 그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 기록의 원래의 원본은 실제로는 경찰한테 다 있어요.
각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보안수사대라든가 아니면 지방경찰청의 창고 속에 다 있다. 전사나 했다고 얘들이 불태워버리지 않았다. 불태워버렸다 하더라도 전산화 작업을 했을 것이다. 즉 국가폭력의 수십 년 동안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일이 사실은 과거 일이 아니죠. 지금의 일이죠. 이춘재 사건에서 윤석열 씨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 포함해서 많은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 사건도 그게 제대로 수사됐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들이 했다고 하고 땡땡땡 쳤는데 결국 나가보니까 이춘재 사건은 8차 사건, 9차 사건은 개판 엉망조작했고 처벌도 못해. 그럼 그런 사건이 한두 개겠느냐? 사건을 좀 보게 해달라. 사건 기록을. 기록해서 니네가 잘못했다고 처벌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기록을 보고 명예라도 회복해 해달라. 그게 80년대 사건, 90년대 사건, 2000년대 사건, 뭐 10년 전 사건이든 30년 전 사건이든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폭력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민주정부입니까? 당신을 조사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회신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그 앞에서 시비하고 막 뭐 하고 그러면 겨우 없다고 한 기록이 나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그 이빨은 알량한 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사과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기록을 달라는 거죠. 기록을. 이근한이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알아야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현 주소를 알아야지 민사소송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근한한테 그 고문 받은 촛불 정부가 민주정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따위로 정치해놓고 또 정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윤석열 그 허수아비로 쓰려고 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글쎄요. 아마 저는 여태까지 20살 넘어서부터 모든 선거에 다 투표를 했지만 유일하게 이제 투표하지 않는 선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자, 끊고 가죠.